안녕하세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월요일입니다. 12시에 주식타파 박상정입니다. 지난 주말 아마 쉬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쉬기에는 상당히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럽 쪽, 그리스 쪽에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 오늘부터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증시의 환경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들 우려하시면서 지난 주말 다소 좀 긴장하면서 보내셨을 텐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 높아심 기우였나 봅니다. 우리 시장 이런 여러 가지 부담감 속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밥과 밥상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오늘도 맛있게 차려드리겠습니다.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고민들 그리고 포트 밥상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은 또 어떤 밥상 차려주실지 궁금하시다라고 또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셨고요. 지난주 후반에는 제가 또 여러 가지로 건강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두운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지난 주말에 정말 꼼짝도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에너지를 충전했더니 오늘은 한층 좀 나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들과 또 재미난 이야기 해보려고 제가 좀 에너지를 충전해서 왔습니다. 종목 진단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려면요 전화기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지금 전화 주셔도 늦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저희가 받아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수화기 들어주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내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시간을 할애해서 좀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는 내포트를 부탁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방송에 함께하고 싶으시다 여러 가지 얘기 좀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토마토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이 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자 게시판 함께해 주시면 되고요. 또 증권통을 통해서도 게시판이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포트폴리오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스튜디오에 함께 하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용형 오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전화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영 전문가 그리고 후반 전화 진단에는 한화투자증권 서초지점의 황정원 과장님 이렇게 세 분이 수고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난 이야기들을 먼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7회 말 8회 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아마 이거 야구 용어로 갑자기 왜 얘기를 할까 하실 텐데 야구 용어 아닙니다. 바로 여름 휴가 피크가 이때라고 해요. 7월 말이 아니고 7월 말 그리고 8월 초 이때가 딱 여름 휴가를 가장 많이 가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 계획이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있죠. 메르스 때문에 여행을 좀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갑작스럽게 여행 계획을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근래 들어서 이 중동 쪽에는 여행을 거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 중동 쪽에서 낙타 한번 타봐야지 계획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접으셨을 것 같습니다. 급선회한 여러분들의 여행 대안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된서리를 맞은 쪽 여행업계잖아요. 오늘도 항공 여행주들 좀 흐름이 부진하던데 이 부분 묶어서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과 관련된 이 여름 휴가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언제 가실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여름 휴가 이 성수기를 피해서 6월 달이나 9월 달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혹은 남의 얘기다, 그림의 떡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특히나 증권가 같은 경우는 여름 휴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봤다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좀 신세한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소연 마음껏 해주세요. 저희가 잘 들어드리고요. 또 다른 대안이 있을지 또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들 활발하게 나눠주시면은요. 책 선물이 또 공짜로 갑니다. 1+1이네요. 또 이 주식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고 또 선물까지 드리니까요. 오늘도 주식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다룬 책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많이 활발한 이야기들 기대해 볼게요.
지금 게시판에 계속해서 좀 글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떤 내용들 또 다루어 주시고 계신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은하수님,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님, 식사를 좀 일찍 하고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증시타파 함께 해주시려고 좀 일찍 식사해 주셨고, 지금 여행 계획 벌써 올려주셨네요. 하와이요? 와, 저 하와이 못 가봤는데 결혼 11주년 기념 우리 가족 8월 달 예약 완료. 와, 제가 이 얘기 괜히 꺼냈나 봐요. 너무 부러운데요. 은하수님께서는 가족들과 주말 피해서 해외여행 4일 다녀올 겁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정도 되시나 봐요.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부러운 얘기들만 계속해서 좀 올라오네요. 그리고 인강맹긍장님께서 목소리 좀 좋아지신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목소리 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난 주말에요. 백구 엄마님께서 생강 좋다고 해서 제가 생강차 계속 입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종목 얘기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전화가 와 있네요. 9282번님께서 올려주신 BHP 코리아입니다. 이 눈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재는 한 1,950원대에서 매수가가 그렇네요. 1,950원. 비중 살펴보면 20%입니다. DHP 코리아 현재는 한 13,750원 정도 지나가니까 수익권이세요. 약 20% 조금 못 미치게 수익을 보고 계신데 오늘 장도 흐름 좋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부장 전문가님이 해주실 거죠,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초량주 클럽의 부장입니다. 네, DHP 코리아 현재 수익권인데요.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목표 주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예, 요즘 장세는 이렇게 틈새 강한 종목들이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이런 특화된 종목이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한 수급 측면에서 보면은 외국인들 쪽보다는 기관 쪽 매수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미 주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은 시세도 8,000원에서 17,000원까지 났기 때문에 더블 시세가 이상 났겠고 1년간 수익성으로 보면 대단한 종목입니다. 지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은 이 13,000원대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보시려면은 뭐 단타로 접근하셔도 되고 또 조금 더 길게 중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짧은 시세 목표 단기를 좋아하신다면 한 16,000원까지 중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강력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손절가 없습니다. 예. 좋으시겠어요. 손절가가 없고 또 강력 보유랍니다. 매수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DHP 코리아 7%나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가져가셔서 더 큰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지금 종목 고민들 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 여름휴가 얘기도 좀 올라왔나요?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화가 와 있네요. 뉴프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지금 1,390원에 비중 50% 담고 계시다 해주셨는데 비중이 역시나 좀 많으세요. 게다가 오늘 크게 밀려납니다. 1,300원 이탈을 했네요. 8% 하락이고요. 주가 흐름. 이 종목이 제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5월 말쯤에 화장품 관련 사업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6월 달에는 계속 밀려나고 있는 종목이네요.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중도 크셔가지고요. 어떻게 해볼까요? 부장 전문가님? 예, 이 종목은 좀 특화되어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운송 쪽에 관련해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회사지만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등락이 좀 심합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을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1,290원에 거래되죠. 오늘 30% 한도가 늘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되도록 좀 주의하시고 미수나 신용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1,295원에 8% 정도 빠졌지만은 매수가 지금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보다는 좀 좋은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좋지 않나. 지금 뭐 비중을 50%까지 거의 몰빵 개념. 저는 비중 30%가 최대 한도인데 50% 정도로 높게 들어갔단 말이죠. 물론 이제 동사가 꾸준히 부채 비율을 좀 낮춰놓은 건 있습니다만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너무 급등락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하시는 분이든 또는 이런 저가주 선호하는 분들에도 이런 종목은 좀 조심하고요. 저는 반등은
1,500원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밀리긴 하지만 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수급도 좋기 때문에 반등을 해서 좀 줄이는 전략.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까지는 좀 줄여주는 게 좋겠다. 반등 10 매도 의견 제시합니다. 네, 종목 진단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한 종목, 이 DHP 코리아는 오늘 급등을 하고 있었고 뉴프라이드는 오늘 좀 크게 밀려납니다. 투자 의견도 사뭇 좀 다르게 나왔어요. 참고하셔가지고요.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손실 많이 줄이시고 또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수익 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또 오늘 주제가 이 여름 휴가이니만큼 좀 열띤 이야기들 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님께서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러면 이미 골백번도 더 졌습니다. 여기저기 부러운 사람들만 왜 이렇게 많나요? 지금 백구엄마님께서는 경남 밀양에 여행 갔다가 오셨다고 하셨는데 밀양 좋죠. 아이고 국내에도 사실 이렇게 볼만한 곳들 상당히 좀 많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 메르스 때문에 국내 여행 계획 주변에 계신 분들도 아직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즉석떡볶이님께서 글을 좀 올려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주말에도 밖에 나가면 상당히 좀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약간은 좀 신중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런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힌트 얻어보고요. 포트폴리오 진단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도착하셨어요. 토마토 투자자문 문정식 운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시장 사실 일을 하시면은 여름휴가 잘 못 챙겨 다니시죠? 거의 못 가죠. 그렇죠. 제 주변은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도 그럼 못 가시나요? 가셔야죠. 네, 올해 저는 일단 네. 뭐 토마토 쪽으로 합류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좀 자리 잡는 차원에서 조금 휴가는 좀 유보할 예정입니다. 네. 주변 분들 이런 휴가 얘기 들으면은 또 부러우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올해는 약간 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은 게 메르스 때문에 좀 미루신 분들도 많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근데 여름 시즌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요. 네네. 예, 지금은 일단은 아직 뭐 휴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 젊은 층들은 메르스에 대한 약간 걱정을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좀 걱정인데 아무래도 일단 약간 뭐 안전 불감증 그런 것도 약간 좀 우려가스러운 상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면역 체계가 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 메르스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좀 취약하지 젊은 사람들이야 뭐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또 약간의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미리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 휴가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문정식 운영님께서는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그럼 주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오늘 다시금 좀 이런 메르스 이슈 부각되면서 여행 항공주도 흐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뭐 홍콩 쪽에서도 굉장히 대규모의 여행을 취소했다. 뭐 중국 관광객들도 실제 좀 적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좀 있던데 지금 아시아나항공 6%, 티웨이홀딩스도 좀 비슷하게 빠지고 있고요. 모두투어 볼까요? 모두투어도 한 1%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행 항공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메르스 영향 자체가 일단은 좀 쉽게 볼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최근에 그 확진자들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감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내로 여행하는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단은 대규모의 취소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6월 달이라든가 7월 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 마감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6월 달에 실적이 급감하고 또 7월 달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호텔이라든가 국내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 뭐 이런 쪽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좀 살아 있다라고 보셔서 일단은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좀 늦추는 게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보다는
약간 이제 뭐 참 좋은 레저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그 젊은 층들이 일단은 직접 항공권이라든가 여행 뭐 숙박이라든가 이런 쪽을 예약을 해서 거의 뭐 배낭여행식으로 많이 떠날 때 이 참 좋은 여행사를 좀 많이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을 때 약간 수혜를 보는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주의할 필요가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반대로 해외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괜찮게 봐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예, 참 좋은 레저 쪽 조금 예, 관심 있게 봐야 한다. 참 좋은 레저가 자전거주 아니었나요? 예, 자전거 포션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행사가 예, 고가 자전거 브랜드를 조금 예, 취급을 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물론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네. 당황하실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럼 매출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나요?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이 여행사 있다고 비중이 봐야 되나요? 제가 알기에는 한 60% 정도로 높은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여름휴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주고 계신데요. 지금 문정식 운용역 같은 경우는 다소 좀 큰, 사이즈가 큰 여행항공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그 가운데서 좀 대안을 찾자면 참 좋은 레저가 어떨까라는 이야기 좀 남겨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참 좋은 레저 자전거주로만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행 쪽에서 또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수버드리님께서 주식하시는 분들 여행 잘 못 가는데 장기 투자해 놓으면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네요. 게다가 요즘엔 사실 여행 가서도 이 모바일로도 다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크레인 머피님께서도 여행은 사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행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나시면은 좀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 이 여행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이 이야기 쭉 나누어 보시면은 또 저희가 책 선물 드릴 테니까요.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포트 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첫 번째 의뢰인 되겠네요. 기다리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네. 포트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지금 어떤 종목 얼마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이버 네. 66,000원, 66만 원에 60%요. 네. 차이나 하우란 3,500원에 20%. 시청자님, 지금 네. 저희 종목 리스트가 차이나 그레이트라고 나오는데 차이나 그레이트세요? 하오란이세요? 하우란이에요. 아, 차이나 하오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SKCNC 네. 27만 5천 원에 10%, 네. 예상 4만 2천 원에 5%, 현금 5%. 아, 그러시군요. 지금 주식 비중이 거의 95% 굉장히 좀 많이 담고 계시고, 사실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차이나 하오란 이 종목 좀 궁금한데, 손실도 좀 많이 보고 계시고, 현재 거래 정지거든요. 네네. 언제쯤 사셨어요? 그거 산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그거는 제가 산 게 아니고, 네. 위탁에서 샀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샀다 그래서 네. 금방 그냥 팔아라고 네. 매도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구나. 예, 제가 종목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시청자님, 그리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좀 전화를 받다 보면은 좋아하시는 차트들이 있으세요.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포트에 담긴 종목들이 차트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가격대가 비슷하거나 업종이 비슷하거나 이런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포트 쭉 보고서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사시지? 약간 좀 갸우뚱했거든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뭐 어떤 종목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보다도 네. 저희가 무슨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토마토에서 의뢰를 조금 하고요. 네. 지금 그게 뭐 최근에 산 게 아니고 네이버 같은 것도 산 지 한참 되고 그래요. 네이버는요, 산지 한참 되셨으면 매도할 타이밍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비중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오셨어요? 사고 나서 내려서 매도 못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궁금해요. 네,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뭐 거의 손실한 게 많으니까 네. 목표가 또 뭐 정말 손절가 어떻게 관리해 줄 건지 자금 기한은 다 봐주세요. 자금 기한은 좀 여력이 있으세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종목이 네. 퍼센트가 높은 게 네. 네. 네이버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네. 끊으시고 TV 통해서 쭉 함께 해주세요. 네, 네. 전화 끊을까요? 네,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차분차분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딱 포트폴리오 보니까 사공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좀 들거든요. 여기저기서 좀 조언을 받으시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갈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진단해 드릴게요. 문정식 운영위원님 한 네. 줄 평부터 해주시죠. 네, 다양한 반찬 그러나 영양 배분이 아쉬운 밥상이다. 예, 이렇게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하기는 하지만 영양이 약간 결핍돼 있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어떠한 편중된 식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별로 일단 약간 배분이 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비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불합리하게 조금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그렇다. 그리고 편중된 부분이 추세적으로라든가 어떠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좀 전망이 밝다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요. 전체적인 부분이 마이너스권 영역에 계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한쪽으로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런 식단은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식단이네요. 네, 그럼 첫 번째로 666이에요. 숫자도 네이버 보겠습니다. 66만 원에 비중 60%. 비중이 가장 크신데 현재 또 손실 구간이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우선 식탁부터 좀 차려볼까요? 네, 네이버는 아무래도 뭐 최근 한 뭐 10년 동안 우리 네. 시장의 인터넷 부분을 조금 주도를 했던 부분이라 요거는 그냥 제가 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밥으로 가겠습니다. 밥. 네, 일단은 주식이긴 주식입니다. 그 주식이 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동음이의연해요. 저희가 네. 매일 다루는 그 주식도 있지만 매일 먹는 밥, 그 주식에 놔주셨는데 사실 네이버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은 흐름이 좀 괜찮아요. 네. 네, 어떤 내용들이 현재 있나요? 일단은 뭐 최근에 나온 뭐 리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네이버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국내 최대의 포털 서비스, 온라인 광고와 인터넷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재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상당 부분 좀 좋지 않게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권 영역으로 들어갔던 부분은 아니지만 인터넷 사업이라든가 게임 업종들 혹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성을 담보로 한 고밸류에이션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업종이었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만 정체가 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네이버 같은 업체가 굉장히 좀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물리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우량주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게 낫다. 이렇게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러한 사고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1,92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도 동기가 약 1,863억이었고요. 그리고 전분기가 1,917억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실적이 그다지 나쁘게 나오지 않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느냐 하면은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네이버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할 때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약 9,200억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 1,920억 곱하기 단순히 그냥 4를 하더라도 9천억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1분기 때 조금 추세를 깨고 지금 내려왔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세적으로 어떤 이제 차트나 이런 거는 좀 맹신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약간 2015년도 전망치는 좀 높지만 2분기 실적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네이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가 전망치를 확실하게 좀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일단은 훼손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반등 시에는 비중을 축소하기를 일단은 권유를 좀 드립니다. 네, 그럼 최근에 비중 축소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지난 금요일,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의 목표치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은 근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가격적으로 바닥에서 반등을 올리는 요인 자체가요.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10만 주 이상씩 일단은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뷰라든가 아니면은 네이버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 같은 부분이 나와줘서 매수세가 몰린다면은 반등의 목표치를 조금 높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반등세가 조금 강하긴 하지만 약 60일선까지 온다면 올 초부터 시행된 하락에 대한 하락 추세에 대한 상단 부분까지 접근이 된 걸로 판단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약 2,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애널리스트 추정치대로 나와줘야 올해 9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비중을 계속해서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버리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60%의 비중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약 65만 원인데요. 근데 65만 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 조금 줄이시고 또 올라가면 또 조금 줄이시고 그렇게 해서 65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비중 축소하는 전략이고요. 손절매 가격은 만약에 60만 원까지 또 건드리는 가격대가 와버리면 60만 원을 또 밑으로 깰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도 좀 비중이 좀 많아서 그렇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손실을 많이 줄이면서 정리를 하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 차이나 하오란입니다. 운효영님 약간 좀 당황하셨죠? 저희가 미리 받아본 포트폴리오 종목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차이나 하오란 이 종목이 보니까 내일부터 거래 재개가 되는데 그동안 거래 정지됐던 이유가 액면 주식이었는데 이 부분을 무액면 주식으로 좀 바꾼다고 해서 내일부터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 건데요. 사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를 HTS를 좀 접속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지 좀 접속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뭐라고 지금 코멘트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차이나 하오라는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SKCNC입니다. SKCNC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선 좀 밥상을 먼저 차려주시죠. 네, SKCNC는 메인 반찬인 찌개 부분에다가 놓겠습니다. 네, SKCNC 오늘 상당히 좀 거래량도 동반되고요. 약간 좀 주가 흐름이 출렁임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KCNC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SKCNC는요, 이 지배 구조를 보게 된다면, SK그룹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가 SK입니다. 근데 그 SK를 그 위에 더 상위 기업이, 상위에서 SKCNC가 SK를 지배하는 구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SK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가 SKCNC의 대주주로서 SKCNC를 통해서 SK를 지배하고 또 SK가 전체적인 사업 회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SKCNC와 SK와의 합병 얘기가 일단은 발표가 됐고요. 합병되는 일정이 지금 8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SKCNC와 SK가 합병을 하게 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중복된 지배 구조를 일원화한다는 부분에 첫 번째 강점이 있겠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합병 이후에는 SK 지주 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시작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재편되는 SK 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게 된다면 SK E&S라고 일단 LNG 가스 사업을 하는 일단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현금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다이렉트로 회장이
SK E&S라는 부분을 또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렇게 되면 LNG 산업에 대한 수직적인 어떤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LNG 사업이 좀 본격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이라는 무슨 이제 제약회사죠.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이쪽에서도 지금 신약에 대한 부분 약 7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7월 달에 대해서는 뭐 뇌전증 치료제라고 간질 치료제라고 하는 거에 7월 달에 3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최근에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R&D, 신약 개발에 대한 가치들이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SK그룹에 대한 가치도 재조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SK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전체적으로 합병을 통해서 현금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인 장치 산업,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뭐 미세화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요점은 SK CNC와 SK가 합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룹 사업 회사들의 성장성이라든가 비전이 더 확고해질 수 있고 얼마 전에 또 2020년을 향한 목표 비전을 SK그룹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SK CNC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중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네이버와 SK CNC 비중이 바뀌었을 경우가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비중은 좀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 정도로 일단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 나왔거든요. 지금 6월 달 이후에 나온 레포트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목표가가 상당히 좀 높아요. 30만 원대 중후반 그리고 최고가 한 43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운영형님이 보시기에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저도 한 35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보이는데요. 네. 이제 중간에 합병이 되면서 이제 거래도 좀 정지될 테고 또 합병이 된 이후에 또 차후에 어떤 움직임적인 면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또 이 리포트들이 또 좋게 나오면 약간 또 시장은 거기에 반하게 바로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지만 올라가는 거를 따라서 바꿔 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 트렌드가 약간 21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1선 정도로 조정을 받게 되면 비중을 조금씩 늘리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합병 이슈는 한 언제쯤 나올까요? 올 하반기쯤이면은 좀 수면 위로 올라올까요? 아니요, 지금 합병이 거의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그 합병 관련된 얘기들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한테 뭐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서 합병을 하는 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일정들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승인이 된다면 8월 말 정도에 합병 신주가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고 SK CNC가 합병이 되면서 네, 그렇군요. SK CNC입니다. 올해는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약간 손실 보고 있지만 또 앞으로의 수익을 생각하시면은 아마 기다리는 시간이 그다지 지루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상도 좀 볼까요? 이 종목도 지금 비중이 작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약간 좀 손실 보고 계세요. 이 종목은 또 어떨까요? 지금 우선 밥상부터 차려볼까요? 네, 대상은 이게 뭐 조미료 뭐 이런 전분당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기업이라서 일단 약간 김치에 놓고 싶지만 그렇죠. 업력이 있죠. 요 약간 밑에다가 내려놓고 살짝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 준비돼 있나요? 네, 일단은 대산 기업은 최대의 전분당 생산 규모 1위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장류, 뭔가 고추장이라든가 된장 이런 장류와 조미료의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조미료 업체인데요. 요거에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가 농산물의 자급도가 낮아서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단은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을 대상에서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 최근에 한 2, 3년간의 트렌드를 깨버리는 하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약간 뭐 기관 투자자였던 어떤 그런 경험을 살리자면
전체적으로 음식료 전반에 걸친 업종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탑픽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 대상은 거기에서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라든가 2015년도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의 하향이 이루어진 상태다. 다행히 비중이 좀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들고 갈 이유가 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손실권이죠. 4만 원 초반에서 사셨는데 현재는 한 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가격은 어떻게 좀 볼까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차트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약간 뭐 하락세가 멈춰 있다거나 혹은 반등에 위치해 있을 때 위아래 네크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게 일단은 제 전략인데요. 그러한 거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아랫방향으로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지금 현 시점에서 전략 매도가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일단은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런데요, 이 음식료 쪽에서도 요즘에 뭐 이런 가공식품, 그러니까 인스턴트 쪽 만드는 농심이나 뭐 크라운 제가 이런 쪽도 좋고, 그리고 뭐 삼양사 이런 쪽도 좋은데 왜 대상만 이렇게 왕따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한된 어떠한 이제 펀드를 운영할 때 제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음식료 내에서 주식을 살려면 뭘 사야 하니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라든가 이런 쪽이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면 이거 팔고 더 좋은 업체들로 이렇게 갈아타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분명히 4월 달 중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의 매도의 입장에서 접근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소비 트렌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증가, 핵가족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성들이 일자리로 좀 많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재료를 사다가 요리하는 그런 쪽에서 지금 뭐 간편식이라든가 만들어져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 그러한 수혜를 받는 업종이 편의점 업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약간 이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이라든가 혹은 햇반, 그리고 이제 뭐 햄이라든가 이렇게 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또 조리를 해가지고 조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냄비에다가 끓이기만 하면 요리가 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품들이 보통 PB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상을 좀 교체를 하셔가지고 롯데푸드, 롯데 마켓이 있잖아요. 뭐 삼성 쪽에서는 뭐 이마트라든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 쪽으로 PB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 상품으로 계속해서 제공이 되는 어떤 전망이 약간은 조금 좋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롯데푸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료 쪽에서는 아마 제가 계속 이 시간에 나와서 롯데푸드 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음식료 전반적으로 갖고 계실 때는 제가 볼 때는 롯데푸드라든가 물론 크라운 제가가 더 제일 좋긴 하지만 너무 가격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롯데푸드도 좀 지루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롯데푸드 쪽으로 편입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네. 저희가 다소 좀 착오가 있었던 이 차이나 하오란을 제외하고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서 SKCNC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어요.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보수적입니다. 그럼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나아갈 길 좀 정리해 드릴게요. 포트 레시피 나갑니다.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볼까요? 네, 제가 일단은 뭐 차이나 하오란을 지금 보지를 못한 상태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전달받기에는 차이나 그레이트라는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더라도 중국의 사업 부분이고요. 차이나 하오란도 일단 중국 기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차이나 그레이트를 보게 되면 얘네가 하는 업종이 스포츠화나 그리고 뭐 스포츠 의류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2분기에 대폭 마이너스가 들어갔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좀 되지만 이쪽에서도 일단은 좀 저평가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아요. 퍼 계산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한 4배나 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 차이나 그레이트 쪽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제외를 하면 네이버는 일단 20% 정도로 비중을 낮추시고요. SK CNC는 30%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때 좀 올리셔도 될 것 같고요. 롯데푸드를
10% 정도로 신규 대상을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서 제시된 걸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상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식 운용학과 함께 좀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놓치신 부분 지금부터 다시 체크해 보세요. 가격 전략 나갑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네이버부터 좀 짚어볼게요. 오늘장 좀 반등 나오죠? 매수가가 66만 원인데 이 근처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반등할 것 같습니다. 65만 원 반등의 목표치입니다. 손절 라인 60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어서 SK CNC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좀 더 들고 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 33만 원, 3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평가 나왔고요. 손절 라인은 26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요, 추세가 꺾였다라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이라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수정 레시피 정리해 드립니다. 현재 네이버가 비중이 좀 많죠. 40% 덜어내시고요. 20% 정도만 좀 가져가자라는 의견입니다. SK CNC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떠세요? 30%로 비중 확대 의견이고요. 현재 대상 대신에 음식료 가운데서는 롯데푸드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롱숏 관점에서 봤을 때 숏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비전이 있는 롯데푸드 제시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 20%로 가져가자라는 의견 덧붙였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 약간 아쉬운 점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차이나 하오란 지금 저희가 바로 좀 짚어드릴게요. 지금 차이나 하오란 3,500원에 비중 20%로 담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님이 봐주실 거예요. 오늘까지 딱 거래 정지고요. 그렇죠? 오늘 15일이죠? 16일부터 거래 재개됩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할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황 과장님, 어떤 종목이고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차이나 하오란 뭐 중국 관련 기업이고 지금 뭐 오늘까지 이제 거래가 정지됐고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다시 이제 재개되게 되는데요. 뭐 무액면 주식을 이제 전환하면서 주식 수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 관련 기업이고 이제 중국의 그런 용지, 제지 용지 관련 뭐 기업인데요. 뭐 용지 같은 것들을 이제 수거해가지고 판지나 카드지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내고 중국의 그런 제지 업황이 이제 좋아질 때마다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연초에 이제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 작년 말 뭐 주가가 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올해의 예상 실적 대비 좀 다소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요 업체와 업황을 고려할 때 1분기가 이제 가장 비수기고 3분기가 가장 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실적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 1분기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좀 주가의 흐름은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중국 관련 기업들의 특성상 이제 정보에 이제 좀 이제 제한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높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실적 대비했을 때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구간은 그렇게 뭐 아주 고밸류 영역, 고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뭐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할인이 돼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은 좀 낮게 잡으셔야 된다. 물론 이제 수치상의 실적 대비 주가는 지금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기대 수익률은 좀 낮게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3,500원대 지금 좀 하락 중이고 이제 내일부터 재개가 될 텐데요. 일단 뭐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고점 정도 4,000원 라인이 한 PBR 1배 정도 되는 라인입니다. 그 정도를 이제 대략의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좋겠고 20% 비중은 그냥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비중을 한 10% 정도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4,000원으로 보유 관점으로 좀 목표가는 좀 다소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 되고 나서는 좀 주가 흐름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3,500원 원금 회복 이후에도 조금 더 올라서 한 4,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하오란이었고요. 종목 고민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네요. 지금 보니까 앞서서 좀 살펴드렸던 DH 코리아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딱 중간에 놓여있는 국제약품입니다. 전화 주셨네요. 7324번님께서 국제약품 1,600원의 비중 100%다. 지금 1,600원 맞으시겠죠? 1,600원? 지금 주가가 4,000원이 넘어가니까 수익률 150%입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와, 지금 일봉으로 보면은 답이 안 나오고요. 주봉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한 3월 달쯤에 급등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 귀신 같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게다가 비중이 100%면 정말 큰 부자가 돼 있으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국제약품 최근에 화장품으로 좀 묶이면서 시세를 냈던 것 같은데요. 약간씩 좀 내려오네요. 6,000원권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밀립니다. 황정훈 과장님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국제약품 1,600원에 매수하셨다면은 뭐 지금 2배가 넘는 수익 중이시고 수익을 뭐 축하드리고요. 다만 이제 6,000원 고점대 이제 매도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화장품 관련주를 묶이면서 주가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와 함께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별 기업의 이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다만 작년도에도 이제 적자 실적이었고요. 연결 기준으로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그리고 뭐 올해도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1억 그렇게 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주가 상승을 좀 입증시킬 만한 그 좀 고유의 실적은 좀 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기관은 매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관점인데요. 일단 뭐 지금 기술적인 관점을 봤을 때 4,000원 지지선이고요. 전저점이 이제 지지선 여기서 이제 뭐 보유하시는데 다만 이 4,000원마저 이탈하게 된다면은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4,000원을 기준으로 비중 100%라면은 뭐 글쎄요 뭐 대응하기 어렵죠. 예, 뭐 추가 하락한다면은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오히려 저점 새로운 저점이 나왔을 때 다시 뭐 비중을 늘리신다던가 이런 좀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5,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비중을 좀 또 축소하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화장품 테마에 묶였고 또 최근에 영업 화장품 부분 일부를 사업을 넘긴다는 그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반응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관점. 100% 정도 지금 정도 주가에서 100%를 다 들고 갈 만큼의 좀 매력은 느끼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도 종목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님 분들 중에서도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국제약품으로 큰 수익 보고 계신데요. 물론 고점이 약간 지나서 아쉬우실 수는 있는데 욕심 더 부리면은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서도 여름휴가와 관련된 열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하와이 가시는 분 부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심심타파 비슷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갈게요. 네, 오늘 토론 주제가 여름휴가였죠. 여름휴가 지금 하와이를 가신다, 해외로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또 금수버드리님께서는 지난 주말에 가야에 온천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부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 지난 주말에 경주 갔다 오셨는데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볼거리가 많고요. 또 1년에 한 번 또 여름휴가인데 비행기 한 번 타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 주변에는 이야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인천공항 세계 1위에 빛나는 공항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천공항을 활용하는 굉장히 좀 좋은 팁들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천공항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꿀팁들 이번 여름휴가에 좀 활용을 해보시라고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부터 나갑니다. 짜잔! 네.
인천공항에 샤워실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실 그 전날 많이 좀 설레고 밤잠도 설치고 하시는 분들은 모자만 꾹 눌러 쓰고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준비하다가 늦는 것보다 가서 좀 시간이 남더라도 미리 좀 여유 있게 가는 게 좋잖아요. 공항은 늘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준비하시느라 좀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가시기보다는 좀 집에서는 대충 준비를 하시더라도 공항 가서도 씻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 샤워실이 있대요. 샤워실. 그런데 나 뭐 비누도 없고 수건도 없고 어떡하지?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요 모든 게 안에 구비가 돼 있답니다. 꿀팁 한 가지 더 드릴까요? 무료래요. 그러니까 캐리어 붙이셨다고 가방 붙이셨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좀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 모자 하나 꾹 눌러 쓰시고 공항으로 나선 분들 시간이 좀 남으시다 싶으시면은 또 이 샤워실을 활용하셔서 뽀송뽀송해진 몸으로 비행기 타시면 좀 더 즐거운 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샤워실 어디에 있냐면은요. 이 환승 편의시설 4층에 동서편 탑승동 중앙이래요. 좀 길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찾으실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꿀팁 나갑니다. 물론은 인천공항 가면 의자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실 좀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는 못 되잖아요. 나무 의자들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라운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VIP십니까? 혹은 PP카드 제시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또 마음 상해서 나오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가 또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 라운지 같은 경우는 면세점 근처에 있고요. 누울 수 있는 의자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다음 꿀팁도 나가는데요. 바로 마사지기까지 있대요. 그냥 의자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마사지기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의자와 마사지기 함께 있는 거는요. 43번 게이트 쪽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꿀팁 좀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권 같은 거 프린트 한 장씩은 꼭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물론 핸드폰에 있긴 하지만 급한 순간 되면 또 배터리가 나가잖아요. PC방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공항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PC방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시간 조금 남으신다면 활용하셔서 좀 더 편안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꿀팁도 나갑니다. 여기에 공항 안에 세탁소가 있어요. 세탁할 일 별로 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세탁을 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고요.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실 때는 외투, 그 큰 오리털 점퍼가 짐이 되잖아요. 여기다 맡겨놓고 가시면 된대요. 그러니까 캐리어에 한 공간이 크게 비겠죠. 이런 부분들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아닐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볼까요? 보통은 이 면세점도 들려야 되는데 아둥바둥 하시느라 좀 급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 셀프 체크인 그리고 두 번째 사진입니다. 자동 입출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한다면은 긴 줄 늘어서지 않고도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비행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유시간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인천공항 100포인트 활용하는 오늘의 꿀팁 살펴봤습니다. 아휴, 저희가 발빠르게 달려봤는데도 시간이 늘 모자라요. 아쉽습니다. 마지막 분, 4157번님께서 유진투자증권 올려주셨는데요. 마지막 종목으로 좀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4,700원, 비중 30%입니다. 요즘에 증권주가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3,275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정훈 과장님,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예, 유진투자증권 증권주를 이제 4,700원 다소 좀 높은 가격에 잡으셨습니다. 지금 정도 가격은 증권주가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정도의 바닥권 가격이라 보여지고요. 보유 관점으로 보시겠고, 다만 이제 증권주들 중에서는 좀 메리트가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메리트는 좀 다소 다른 종목들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상한가 30% 확대됐고 또 지금 주시장의 거래대금 확대, 상한가 확대로 동안 또 거래대금 확대, 또 2, 3분기 실적도 증권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권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 유진투자증권은 그래도 1등주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종목 선택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고요. 일단 이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차차 좀 반등을 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매물대가 좀 겹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원금까지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갖고
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보유 관점이고 전저점은 한 3,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좀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 일단 4,000원이 넘어가면서부터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 또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축소하고 전고점을 돌파할 때 나머지 물량까지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휴가 계획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계획이 사실은 없거든요. 계획 세울 때 참고할게요. 그리고 오늘 또 마음씨 착한 은하수님께서 별아별아님 책 못 받으시면은 읽으신 거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별아별아님께 오늘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계획도 꼼꼼하게 잘 세우셔서 또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제작진이 전화 드릴게요. 책 선물 오늘은 별아별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1시간 동안 좀 바쁘게 그리고 좀 알차게 꾸민다고 꾸렸는데요. 못 봐드린 종목들 내일까지 들고 계시면 전화 주세요. 그럼 내일도 놀러오세요.